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5번째 페이지. 금요일 저녁에 이분의 이야기로 힐링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를 자연 속으로 안내해 주시는 이화여대 장익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장익원 교수님의 요 순수하고 무해한 매력에 빠져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좀 오랜만에 댓글을 몇 개 읽어드리면 유튜버계 천연기념물이십니다. 잡지사에서 천연기념물 꼭 좀 보호해달라고. 예, 이런 댓글이 있었고 한마디에서 학자의 깊은 지식이 드러납니다. 이러다 곽지식 교수님보다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갑자기 곽지식 작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갈로아 작가의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이제 갈로아 작가라고 그 곤충 연구하시는 이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가 계시거든요. 예. 아시나요?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동물이나 곤충 얘기할 때 그 집중력과 되게 막 신나하시는 그 모습이 갈로아 작가, 약간 기품 있는 갈로아 작가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익원 교수님과 함께 오늘도 이강민의 잡다한 직사전 금요 특집 자연의 소리를 찾아서 장익원의 이권 누구 소리일까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인간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또 이름난 전래동화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하기도 한 친구라고 하는데요. 일단 라디오로 듣는 분들은 먼저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는 영상으로도 이제 함께 보긴 했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오늘의 주인공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의 주인공은 제비이고요. 제비. 사실 제비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새, 네. 제가 교동도에서 거기 가면은 되게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예. 대룡시장이라고. 대룡시장. 예, 그 한가운데서 제가 녹음한 장면인데요. 네. 잘 들어보면은 사실 제비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그 사람 소리, 이게 시장 소리죠. 네. 예, 사람 소리들이 막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소리를 막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사람의 소리를 없앨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사람 소리가 없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항상 제비의 소리는 우리 사람의 소리와 같이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소리가 같이 있는 것이 오히려 맞다. 네,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그냥 나갔어요. 편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비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와 늘 어우러져 왔다.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 제비 하면은 그 철새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새들은 이 텃새와 철새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제비는 우리나라에서 번식하고 저 월동은 저기 따뜻한 동남아에 가서 해요. 예. 그렇다면 제비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제비의 고향. 태어난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향이라면 그렇죠. 뭘 말하죠? 태어난 곳이 아닐까요? 그렇죠. 제비의 고향. 예. 우리나라?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고향인가요? 예, 우리나라가 고향이죠. 예, 아니 많은 분들이 제비하면은 좀 이렇게 먼 나라에서 온 새, 잠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새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 제비의 고향은 우리나라이다. 이건 우리나라의 새이다. 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제비의 고향은 바로 우리나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동남아로 잠깐 갔다 오는 거네요. 추위를 피해서 갔다 오는 거지. 그렇구나. 동남아를 잠시 여행했다가 오는 거지.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잠깐 동남아 가서 좀 이렇게 추위를 피하듯이 제비도 거의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고향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맞다 싶은 게 우리나라 유명한 전래동화 중에 흥부놀부 이야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도 제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 동물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문학, 전래 아니면은 뭐 현대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흥부전을 거의 그 백미 그렇습니까? 동물과 관련된 문학 중에서 흥부전은 백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저자가 있죠. 네. 저자가 미상이라는 분인데. 아, 미상, 저자 미상이죠. 예, 전래동화니까. 예, 예, 예. 예. 안타깝게도 그분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미상이라는 분인데. 네. 아, 저는 이분이 동물 행동학자 같아요. 아,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미상이 예. 그분이 동물 행동학자다. 아, 뭐 요즘 태어났다면 분명히 동물 행동학자였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같은. 예, 예,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이 흥부전에 나오는 예. 이 제비에 대한 묘사, 그 순간순간의 상황을 네. 보면은 이 제비의 행동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 아, 예, 그래요? 그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흥부전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아. 예, 전 그래서 예. 굉장히 이 흥부전을 지은 저자가 예, 예. 그 자연에 대한 그리고 제비에 대한 관찰력이 되게 뛰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훌륭한 문학 작품을 만들어낸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야. 예, 존경하는 인물이다. 어. 꼭 그분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예, 저희 댓글로 제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 그러면 오늘은 흥부전 요 이야기를 키워드로 해서 제비의 특성이나 뭐 생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이제 장희권 교수님께서 흥부놀부 이야기에 그 동물 주인공이 하필 제비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예. 이런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뭐 사실 흥부전 얘기는 뭐 제가 여기서 뭐 구태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다 아시는 아시겠죠. 네, 예. 내용이기 때문에 저 그래서 이 동물 행동학자로서 어떻게 흥부전을 이해해야 되는가? 저는 그 점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핵심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세 가지. 예. 이 첫 번째가 네. 둥지의 위치. 이게 둥지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 제비는 곤충만 먹는 새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다 뭐 이렇게 사람마다 이게 동물들을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뭐 식성이 다 있군요. 예, 풀만 먹을 수도 있고 과일만 먹을 수도 있고 네. 곤충만 먹을 수도 있고. 예. 예, 그런데 이 제비는 네. 곤충만 먹는 새입니다. 예,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포인트고 예, 흥부전을 이해하는데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부와 네. 제비의 공생 관계. 공생 관계에 농부와 대해서 제비의 예, 공생. 이 세 가지 핵심 개념에 맞춰서 한번 흥부전을 풀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예, 제비 둥지의 위치. 예, 둥지의 위치. 네. 사실 이 점이 네. 제비의 가장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죠? 제비가 둥지를 어디에 짓는지 아시죠?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전통 뭐 초가집이나 이런 데라고 치면 예. 보통 처마 밑에. 예, 처마 밑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대문 밑이라든가 굉장히 눈에 띄는 곳에 둥지를 지어요. 그렇죠. 사람 눈에 잘 띄는 예, 곳. 사람 눈에 잘 띄는 예, 곳에. 예. 그런데 새들은 사실 둥지라는 곳이 알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어린 새끼들이 이렇게 자라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들은 방어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보통의 새들을 보면은 네. 이 둥지를 아주 은밀한 곳에 지어요. 그렇죠.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부엉이 같은 경우에는 막 절벽에다가 짓고 그랬잖아요. 예.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뭐 참새, 뵙새, 뭐 박새 많이 있는데 다 우리 둥지가 어딘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한참 찾아야 돼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새들의 행동이 네. 정상이고 이 제비를 보면 아주 이상해요. 사람 눈에 띄는 곳에 둥지를 짓는다. 이게 어찌 보면 내 새끼 여기 있어요. 내 알 여기 있어요. 광고를 하는. 거의 과시하는, 광고하는 듯한 예. 그런 둥지의 위치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가능한 것인지. 예. 근데 이 둥지의 위치가 흥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습니까? 이 첫 번째로 우리 처음에 그 흥부전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예, 그걸 보면은 네. 흥부가 네. 집으로 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구렁이가 그 제비 둥지를 공격하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새가 떨어지고 어린 새가. 네. 예. 근데 그것을 흥부가 발견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와서 막대기로 막 이 구렁이를 내쫓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둥지가 이 눈에 띄는 곳에 위치하지 않고 만약에 은밀한 곳에 있었다. 예. 그럼 구렁이가 와도 네. 우리 사람이 알았을까요? 흥부가 알았을까요? 흥부가 모르죠. 예. 당연히 모르죠. 제비가 있는 줄도 모르죠. 제비가 있는지도 몰랐겠죠, 당연히. 예. 네, 그래서 이 처음 시작 이것은 바로 이 구렁이로부터 이 보호해주는
흥부가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이 둥지의 위치가 눈에 띄는 곳에 없었으면은 네.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겠죠. 그러네. 예.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는 문제로 아무리 힘든 흥부라지만 예. 그런 흥부의 눈에도 잘 보이는 위치에 그렇죠. 제비가 있었다. 예.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제비가 강남을 갔다 와서 네. 이 박씨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둥지의 위치가 우리 흥부가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있어요. 예. 은밀한 곳에. 네. 그런 걸 어떻게 발견해요? 말짱 꽝이죠. 말짱 꽝이죠. 아무리 떨어뜨려도 소용없어요. 예. 강남까지 가서 갖다 줬는데 그걸 그렇죠. 모르고. 예. 자, 그래서 이 눈에 띄는 곳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왜 하필 제비는 이렇게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 둥지를 짓는가? 그러게요. 예. 자, 이것은 이 포식자 방어 때문에 그래요. 포식자 방어. 예.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그 뒷부분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키워드로 갈게요. 핵심어로. 네. 아까 곤충만 먹는 제비의 네. 식성. 곤충만 먹는 제비의 식성인데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새들을 보면은 특히 월동을 하는 새들 있죠. 네. 예, 그런 새들 보면 주로 이렇게 잡식성 잡식성 조류예요. 그래서 뭐 박새라든가 뭐 곤줄박이, 뭐 참새를 보면은 뭐 아무거나 다 먹는데, 네. 근데 겨울에는 곤충이 없어요. 그렇죠. 추운데 곤충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겨울에는 그 씨앗 있죠. 네. 씨앗을 먹는 새들만 우리나라에서 월동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예. 씨앗은 겨울에도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겨울에 보이는 새들 있죠. 걔네들은 전부 다 씨앗 먹는 애들. 씨앗만 먹는 새들은 아니지만 씨앗을 주로 먹는 새들이죠. 예. 이에 비해서 제비는 네. 곤충만 먹어요. 근데 겨울에는 곤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 갔다 그래서 동남아 갔다 와야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이 제비가 박쥐를 물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떨어뜨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제비가 씨앗을 먹는 새였죠. 네. 그러면 박씨를 흥부한테 안 떨어뜨렸을 것 같아요. 자기가 꿀꺽 먹었다. 당연하죠. 예. 그러네.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제비가 네. 곤충 먹는 새이고 그래서 씨앗이 필요 없어요. 저 그래서 흥부 앞에서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게 어떤 저자의 깊은 생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저는 기본적인 이유는 이 제비가 곤충만 잡아먹는 새이기 때문에 박씨를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박씨 먹었으면 그냥 흥부전은 거기서 이야기 끝이죠. 네, 끝이죠. 예. 그러네. 또 그리고 이 제비의 이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특히 인간한테 이 해충을 잡아먹으니까 곤충이 대부분 해충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인간 입장에서. 예,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농사를 많이 짓던 그런 시절에 보면은 예, 그런데 이런 곤충을 잘 잡아먹는 그런 새이기 때문에 이 해충 조절에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아까 뭐였죠? 농부와 제비의 공생관계. 예. 그래서 우리 공생관계 아시죠? 예.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서.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같이 사는데 같이 살면서 서로 피해를 주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공생관계라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 이로움을 주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 관계에서 나도 이익을 보고, 예. 상대방도 이익을 보고. 예를 들어서 충매화와 곤충. 충매화와 곤충,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꽃이 피죠. 근데 곤충이 와서 수분, 화분 맺게 해주죠. 예.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번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곤충은 거기서 먹이를 얻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아니면 개미와 진딧물, 자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농부하고 제비가 기본적으로 공생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렇다면은 공생 관계라면은 만약에 내가 연구를 한다. 오늘 제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예, 여기서 뭘 밝혀야 되냐면은 말로는 하기 쉬워요. 이제 그래서 연구를 한다면은 도대체 제비는 우리 인간으로부터 무슨 이익을 얻는가? 그 반대로 우리 인간은
제비로부터 무슨 이익을 얻는가? 그걸 밝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네. 제비가 이 관계에서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예. 제비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예, 네. 예. 아까 포식자 방어. 예, 바로 그거예요. 예, 예,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포식자 방어 때문에 그 제비가 네. 그 눈에 띄는 우리 인간의 눈에 띄는 장소에 이 둥지를 짓습니다. 실제 네. 그 사례가 꽤 야생에선 많이 있는데요. 예. 그 제비 중에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맹수 둥지 바로 밑에 그 제비 둥지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물수리라고 네. 일종의 맹금의 일종이거든요. 네. 네. 예. 물수리 하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매 독수리 같은 애예요. 네. 예, 굉장히 큰 새고 네. 다른 새를 잡아먹어요. 네. 그러니까 감히 다른 새가 그 근처를 가지도 못하죠. 그렇죠. 예. 근데 제비가 그 이 물수리 이 둥지가 있으면은 네. 다 그 밑에 딱 눈에 띄는 장소에 거기서 둥지를 딱 틀어요. 아, 북아메리카 쪽에 저 물수리 저 친구가 있는데 예, 예, 그쪽에선 제비가 물수리 둥지 근처에다가 아니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다가 네, 바로 밑에. 자기도 위험한 거 아니야? 아 그런데 예. 이 물수리 입장에서는 또 제비가 또 도움이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왜냐면은 예. 이 제비가 일종의 파수꾼 역할을 하죠. 파수꾼 역할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위협이 있으면은 네. 바로 이 제비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 쳐요. 그러면 물수리가 바로 나타나죠. 아, 약간 경보 알람 기능처럼 예, 예. 제비가 위협을 느끼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때 물수리도 내 새끼들한테도 위협일 수 그렇죠. 있구나. 예, 예. 아, 그런 공생관계. 예, 그리고 물수리는 기본적으로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작은 제비를 해야지 않는다. 새를 뭘 해야 하진 않죠. 예. 자, 그래서 네. 이런 사례를 보면은 이 제비가 그 상위 포식자라고 하거든요. 네. 굉장히 무서운 상위 포식자를 이용하여서 그 자기 둥지를 방어하죠. 그리고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바로 흥부, 농부였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것이 네. 이 제비가 얻는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네. 그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비가 왜 인간의 농부의 집에 네. 둥지를 틀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공생관계가 성립하려면 반대로도 맞습니다. 돼야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농부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네. 이제 그것을 봐야 되죠. 예. 근데 제가 그 실험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 근데 저를 예. 대신해서 네. 좀 아주 대규모로 실험을 이미 한번 진행이 됐었어요. 뭐 어떤 실험을? 네, 우리 그 중국의 제4해 운동이라고 제4해 운동이요? 네, 문화혁명이라고 막 문화혁명 때? 네, 문화혁명의 네. 하나의 뭐 여러 가지 그 운동이 있었거든요. 어떤 운동인가요? 그 중에 하나가 제4해 운동인데, 네. 자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네. 그 당시 이 중국에서는 이게 농업 사회였고 이 농촌에 이 농업에 해를 끼치는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모기라든가 파리, 뭐 쥐, 참새 그렇죠.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네. 이런 동물들을 없애자. 그러면 우리 사람과 네. 이 곡식 그것에 좀 더 이렇게 풍부하게 곡식을 거둘 수가 있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제4회 운동을 굉장히 중국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4가지 해로운 생물을 제거하자. 예, 이런 그렇죠. 운동이네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참새예요. 참새. 예. 근데 그 참새를 네. 정말 많이 거의 다 잡아 죽여서 씨를 말렸군요. 거의 씨를 말렸어요. 예. 근데 참 좀 죽이는 방법이 좀 끔찍했어요. 이게 포획하는 방법이 좀 끔찍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했냐면은 예.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을 마을에 다 풀어요. 네. 그런 다음에 적당한 거리에 다 서 있고 이게 참새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들이 착륙하지 못하게 계속 쫓는 거예요. 쉬질 못하게. 네, 쉬지를 못하게. 예. 네. 그래요. 근데 참새는 이렇게 먼 거리를 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갔다가 비행하고 저기 갔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네. 착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또 인구가 많으니까 다 같이 그렇게 몰아대면 진짜 쉬지를 못하겠네. 네, 그렇죠. 앉을 데가 없겠네.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날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떨어져서 지쳐가지고. 지쳐서. 네. 야. 뭐 그런 식으로도 뭐 잡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참새를
죽였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렇게 허수아비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이용하여서 이런 참새를 내쫓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참새를 많이 다 때려 잡으면 네. 그러면 수확량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아, 수확량이 주나요? 수확량이 더 줄었어요. 왜? 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알고 봤더니 네. 이 참새가 이 논에 가서 열심히 그 나달도 먹지만 네. 알고 봤더니 좋은 일도 했던 거예요. 아, 저 해충을 잡아줘서. 해충도 잡아먹고 나달도 예. 먹었던 거죠. 예.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생태계에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이게 참새가 예. 그 곡식을 축내는 것보다는 곡식을 불리는 더 이렇게 이 풍년이 들게 하는 네. 이제 그런 효과가 더 컸죠. 중국인들은 그걸 몰랐구나. 그걸 몰랐죠. 예. 저는 그런데 네. 이 제비가 이 참새보다는 이 해충을 조절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은 이 참새는 네. 좀 덜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은 뭐 곡식도 먹고 네. 뭐 곤충도 먹고 시간 나면 곤충 먹고 없으면 말고. 예. 네. 근데 제비는 어때요? 아까 씨앗 안 먹고 네, 씨앗만 곤충만 먹고 먹는다고. 완전 네. 전문가예요. 그냥 그 곤충 전문. 완전 헌터구나, 전문이에요. 헌터. 예, 그렇죠. 그래서 한창 번식기 때 저 네. 둥지 하나 있죠. 네. 둥지 하나에서 하루에 이 제비 한 쌍이 300번 이상 방문을 해요. 그게 자기 새끼들 먹여야 되잖아요. 그건 300번 잡아다 준다는 네, 거. 300번 잡아다 주는 거예요. 근데 예. 한 번에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죠. 심지어? 네, 대여섯 마리 잡아요. 여러 마리 잡은 다음에 네. 그것을 이렇게 뭉쳐요. 약간 이렇게 먹기 좋게 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갖다 주는 볼로 거예요. 만든 네. 환 형태로. 네, 그렇죠. 경단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제비 한 쌍이 네. 도대체 하루에 한창 번식기 때 몇 마리의 곤충을 잡는 거예요. 그건 짐작만 해도 300 곱하기 5 내지 뭐 6 네, 정도니까. 그렇죠. 그건 단지 한 둥지고 예. 그 마을에 그쵸. 이 예. 제비 둥지가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뭐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네. 그 오늘날처럼 우리가 농약이 없던 네. 그런 과거에는 아마 제비가 없었으면은 네. 풍년을 기대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진짜 해충박멸의 탁월하구만. 그렇죠. 제스코. 예. 제스코라고 부르고 싶네요. 예. 예. 자, 그래서 그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게 일부 분들이 그 제비집을 막 허물고 제비를 좀 이렇게 학대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네. 그 공생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 네. 인간이 이 제비를 보호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해충 조절. 농사를 많이 네. 지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대체제가 있어요. 대체제 세스땡. 네, 농약. 농약. 네, 농약. 네. 네. 그러니까 제비 너무 없어도 이제 너무 농약 치면 돼. 벌레 걱정 없다. 할 수 있어. 예. 제비 너 이제 필요 없어 이거죠 이제. 괜히 그냥 와서 집에다가 그 똥만 싸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이 공생관계가 깨졌네요. 깨졌기 때문에 네. 그 더 이상 우리가 이 제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내쫓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네. 오늘 세 가지 키워드. 네. 제비가 인간 근처에 둥지를 짓고 곤충막 먹는 식성이 있고 또 이제 농부와 네. 공생관계였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제비가 예. 인간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요. 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있어야만 네. 이 포식자 방어가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시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최근에 이 폐가가 많아지죠. 폐가가 늘어나고 있죠. 예, 폐가가 그렇죠. 늘어나고 예, 있죠. 예. 그러면은 우리 사람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제비도 같이 떠나요. 같은 초가집이어도 네, 같은 집이에요. 네. 그 안에서 사람이 떠나면 떠나죠. 제비도 떠난다. 제비도 떠나요. 이게 제비는 그 둥지를 보고 그 네. 집을 보고 거기다 둥지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처마 밑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온 거구나. 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방어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 집이 방어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죠. 이게 폐가가 되죠. 예. 그러면은 그 제비도 그 집을 떠납니다. 야, 이건 신기하네요. 같은 초가집이어도 예, 사람이 예.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 좀 그래서 이 흥부전을 보면은 우리 흥부전에 교훈이 있잖아요. 네. 권선징악. 권선징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은 이 문학 작품으로서 이 겉에 드러난
교훈이다. 근데 저자 있죠. 네. 이분, 이 미상이라는 분. 네. 이분이 의도하는 예. 실제 그 교훈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것은 농사에 도움을 주는 네. 이 제비를 보호하라. 저는 이것이 네. 진짜 흥부전의 그 저자가 의도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동물행동학자 그렇죠. 준하는. 아니 정말요. 저도 흥부전을 읽고 어렸을 때, 야 제비를 보호해야 된다. 제비가 보호해야만 나도 이런 복을 얻을 수가 있어. 그렇죠, 예.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제비를 보호했겠죠. 다리도 고쳐주고 예, 해야 된다. 바로 그게 그 이 흥부전의 진정한 효과였죠. 아, 그러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덕목이고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런 거를 진짜 동화를 통해서 알리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오늘 이렇게 제비의 특성을 흥부전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치기 전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제비처럼 더 강력한 어떤 포식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천적으로부터 방어하는 생물 중에 우리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의 니모. 예. 예, 그 친구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들었거든요. 흰동가리요. 흰동가리입니까, 예, 걔가? 예. 흰동가리. 흰동가리. 예. 예. 뭐 언젠가 한번 흰동가리 얘기도 하고 싶은데, 예. 뭐 흰동가리 얘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네. 언제 예, 좋습니다. 저는. 예. 근데 그 이 흰동가리하고 말미잘도 그냥 기본적으로 공생 관계입니다. 아, 말미잘과 공생관계인가요? 예, 그렇죠. 어떻게 예. 이루어지죠, 그게? 예. 근데 말미잘 있죠. 예, 이 말미잘이 뭐 우리가 사실 이게 좀 무서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이런 물고기를 자포라고 하죠. 이게 독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취시켜서 잡아먹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웬만한 물고기들은 이 말미잘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단지 흰동가리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몸의 점액질로 해서 네. 그런 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해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이 말미잘이 네. 좀 먹이를 개걸스럽게 먹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막 예. 이렇게 쓰레기를 남발하면서 우리 사람처럼. 아,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주워 먹을 게 많아요. 찌꺼기를 먹으면서. 예, 예. 어. 네, 그리고 이 흰동가리는 네. 또 그 반대로 말미잘한테 뭘 해줘야죠. 뭐 기생자 같은 것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애들 다 제거해 준다던가 아니면 물고기들을 유혹을 해요. 야. 네, 그래서 물고기가 가까이 오게끔. 아, 그렇게 예, 그렇죠. 도구로 먹으라고. 그럼, 예, 말미잘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죠. 예. 그러네. 아, 이런 공생 관계가 또 생태계에서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예, 보기 좋네요. 자, 뭐 이제는 제비에게 우리가 내어줄 처마도 부족해지고 뭐 제비에게 받았던 그 혜택, 덕도 농사짓는 인구가 주면서 흐릿해지고 있는데 모쪼록 인간과 제비의 그 공생 관계가 쭉 좀 오랫동안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까지 오늘은 제비의 소리 또 제비의 생태를 만나봤습니다. 장희권 교수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